안녕하십니까. 나주겜입니다. 음, 오늘도 늦게 이렇게 매수매도 요약을 하러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정신이 없는 하루였죠.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은 평상시보다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쭉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주르륵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주르륵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칠판이 사실 모질랄 정도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상승할 거를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식을 믿으니까 이제 수식대로 했던 것도 있어요. 아마 오늘 제가 매수했던 것 중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단이 맞나?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거 데이 트레이닝에서 잡은 거고요. 보시면은 평단이 39,000, 3,943원이네. 3,900. 제가 이런 것도 수정을 못하고 오늘은 정신없이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고 매수했던 거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했던 거라서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제가 매수해가지고 또 매수했던 거고, 여기서 매수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이미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을 때 매수를 한 게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 안 나오게 된 거고, 오늘 이제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던 것들, 어제 매수했던 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올라왔고, 오늘 매수한 게 뭐죠? 대하 TI. 대하 TI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어떤 종목을 볼 때, 예전에 먹었으니까 안 사야지,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매도할 자리가 가면 매도를 하고, 매수할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여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선 자리상 보고 들어가도 되겠다 싶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등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사실은 오늘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조정을 주고, 다행히도 양봉으로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내일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라도 열어놨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만족을 하는 편이고, 평단은 7,361원이네요. 이제 하도 여기 나눠서 사다 보니까 저도 평단을 계속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 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팔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 TI 같은 경우는 내려오고 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도 많이 사고 팔아갖고 뭐를 여기 또 샀죠. 이렇게 또 사고, 그러니까 평단은 평단대로 낮추고 매도는 매도대로 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오늘 수익은 오늘 챙기지만 다 판매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칠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칠판에 신규 매수에다 적어놓은 종목은 여기 평단을 그냥 적어놔요. 근데 저도 이거를 잘 못 바꾸긴 하니까 아무래도 옆에 이 체결창을 갖다가 확인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체결창에 실시간으로 매도를 하는 게 보이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에 매수를 해서 얼마에 매도를 했구나.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제가 여기다가 안 적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대하 TI를 사서 매도를 했는데 그게 전량 매도를 한 거다. 그럼 여기 전량 매도, 그 아래 칸에 보면 전량 매도라고 적혀 있죠. 여기 전량 매도에다가 아마 적을 거예요. 근데 전량 매도가 없고 그냥 매도만 딱 나왔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래 보면 여기 좋은 사람들 매수 중 현재 평단 뭐 3,944 이렇게 적어놓는 게 뭐냐면, 왜 매수 중이라고 적어놓는 거냐면 매도를 하더라도 나는 오늘 이걸 매수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오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매수 중이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매수 중이라는 건 매수를 완료한 게 아니고 오늘은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면 그 중에 일부는 또 수익을 실현해놓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기만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일단 뭐 여기 보이는 종목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거고, 뉴프라이드 이 종목도 지난번에 제가 요거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 먹고선 전량 매도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자리를 주면 또 사는 거죠.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나왔을 때 단가가 아마 요 정도였을 거예요. 여기 수식에 나왔을 때가 아마 요 정도나 아니면 약간 양봉이었을 때 했는데, 저는 매수하는 거를 음봉으로다가 아예 잡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3,393원에 지금 잡혀 있어서 현재 수익 중이고,
아까 여기서 사서 또 이게 또 팔았던 것 같은데 팔았나요? 한번 볼까요? 하도 팔고 사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여기 있네요. 매도를 이렇게 했었죠. 3,495원에 갔을 때 한번 매도를 하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또 사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평단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평단을 맞추는데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는 나는 수익을 낸 돈 가지고 더 아래서 샀기 때문에 그것도 그만큼의 또 수익으로다가 잡히고 나는 그 수익을 가지고 더 싸게 산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금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매수를 많이 하고 매도를 많이 해도 종목이 많아도 그거를 관리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계속 예수금이 줄어들지 않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면은 그 주식만 가지고도 내 가진 자본 가지고도 충분히 회전이 가능해요. 근데 그 요령을 이제 여러분은 모를 뿐이기 때문에 물려서 그냥 주장창 기다렸다가 추매할 돈을 그러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추매할 돈을 손절을 해서 다시 아래서 사는가 아니면 이제 손실을 일단 먼저 보고 그거를 수익을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렌징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밖에서 예수금을 벌어가지고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자산과 예수금을 그냥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 잔고를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남들이 보면 돈을 어떻게 벌었냐 이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시작할 때는 제가 작게 시작했던 거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그 뭐라 그래 작게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예수금을 조금씩 이렇게 투입을 시켜갖고 제가 금액을 늘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예수금을 안 넣었죠. 그때부터는 수익이 나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예수금을 만들고 그 예수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다가 비중을 맞춰요. 주식의 비중 얼마, 예수금의 비중 얼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익 난 돈에서 나오고 그 돈을 더 싸게 사기 때문에 이 자산이 증가해요. 전체 자산이. 마이너스 나는 거 상관없이 예를 들면 옛날에 전체 자산이 제가 3천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6천만 원, 조금 더 올라가서 9천만 원 이렇게. 거기에 마이너스 퍼센트는 똑같아요. 뭐 30%면 30% 마이너스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9천만 원인데 난 6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금 그대로 있는데 이 마이너스 난 3천만 원이 다 내가 실현손익으로 버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돈을 더 벌었기 때문에 자산은 커져 있고 내 통장 잔고는 늘어났다는 거죠. 예수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예수금도 커지고 자산도 커지고 그럼 예수금도 커지고 자산도 커지고 그러면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게 계속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100억이 된다고 해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자산이 100억인데 거기 한 20%를 손해를 났어요. 그래서 저기 평가는 80억이에요. 근데 예수금이 예전에는 뭐 100억이 있다면 1억이었을 때는 예수금을 제가 한 1000만 원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0억이 되면 제 예수금 10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자산도 증가했고 예수금도 증가했다는 얘기. 제가 하는 방식은 지금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제 약간 오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보시면은 또 여기 에스모 같은 경우도 제가 산지 며칠 됐는데 이거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싸워나가는 중이에요. 왜? 슈팅이 안 나오잖아요. 슈팅이 나와야 파는데 슈팅이 안 나와요. 더 밀리면 여기까지만 추매하고 더 이상 추매를 안 하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서 있어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까 보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1번하고 2번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4번, 5번을 안 보이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안 나와요.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장이냐면 이게 4번이랑 5번은 어떤 장에서 나오냐면은 상승장에서 잘 나오죠. 6번에서 나왔던 종목이 바로 막 4번 갔다가 5번으로 슈팅 나가서 매도하고 그 다음날 또 슈팅 나가고 이런 거는 이제 상승장에서 어떤 흐름을 탔을 때 테마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 여기를 이렇게 거쳐서 슈팅이 나가기 때문에 발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같은 날은 빠져 있는 게 반등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봤지만 역시나 안 나와서 거의 화면을 1번과 2번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했었고 오늘 같은 날은 고점 돌파도 사실 안 나오죠. 오늘 같은 날은 고점 돌파하는 게 거의 이제 반등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에 나오면 오히려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저도 저 고점 돌파에서는 하나도 잡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삼성전기가 나오죠. 삼성전기가 보신 분은 몇 계실지 몰라도 제가 어디서 잡았냐면 2번 수식에서 잡은 거예요. 2번 저점 부근에서 나오는데 저점 구간이다 보니 이게 저점 종배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점 종배 개념도 있는데 중간에 상승 종목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에 눌림목 자리에 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삼성전기를 제가 발견하고 그때 146,750원 평단을 잡았죠.
그래갖고 지금 10% 이상의 수익이 되고 있어요. 중간에 아마 제가 15만 3천 원인가? 그때쯤에 한번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한번 매도를 했는데 소량 매도를 하고 일부만 매도를 한 상태로 나머지 물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 돌파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 자리에 왔는데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보면은 매수 자리인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팔죠. SO일 같은 경우는 매수 자리에 왔는데 왜 파냐라고 하는데 하락장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상승장이고 막 여기가 저점같이 느껴지는데 파는 게 아니고 최근에 장을 보면 계속 여기에 들어왔던 것들이 빠지는 걸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LG 이노텍도 나왔다가 빠지고 이런 종들이 빠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장 흐름을 알게 되니까 여기에 오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최대한 그래도 높은 지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장이 좋아서 또 한번 이어진다 그러면 얘는 더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은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 오늘 고점을 찍었으면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걸어놨는데 제게 안 팔려서 이거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매도가 안 된 거고 삼성전기는 뭐 전량 매도할 생각이 없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우선 또 나머지는 다 설명해 드린 건가요? 여기 매수 유효 저점 확인해 보면 아래쪽에 한번 가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은 반등하는 날이다 보니까 원래 여기에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내일 꽂히는 날이다 그러면 여기 저점 종배에 보시면은 이쪽에 아마 종목 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평균적으로다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오늘은 반등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 저점 확인 반등하는 종목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42종목이나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서 올려쳤다는 거죠. 보시면 여기 동양 네트워크스 빼고는 거의 뭐 다 올랐네요. 다 반등에 성공이고 제일 낮은 거 동양 네트워크스 빼고는 등락률로 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성공을 했죠. 근데 나오는 지점에 따라서 내가 잡을 거 안 잡을 거를 선택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 AP시스템도 아까 잡아서 수익이었고 LG 디스플레이도 잡아서 수익이고 에스모도 잡아서 결국에 마이너스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3.06이니까 수익이고 대아TI도 위에서 좀 팔아가지고 또 그 돈 갖고 또 사갖고 현재 수익 마감했고 삼지전자는 기존 보유 종목인데 이거는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그냥 뭐 샀으면 이것도 수익일 거예요. 셀트리온도 어제 샀는데 수익이고 리프라이드도 수익이고 뭐 산 거는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여러 종목을 사는데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사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그냥 설명하는 김에 요거 저점 종배에 가시면 저점 반등 확인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제 2번 수식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점 종배 이 종목이 내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일은 이 종목이 정확하게 요게 제가 고정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게 어제 종가에 마감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걸어놨는데 못 산 종목 이거는 못 샀어요. 기존에 있어서 물려 있어서 조금 추매를 하는데 못 샀는데 4.5% 올랐죠. 샀으면 이것도 수익이겠죠. 하나케미칼 샀어요. 그래서 수익이에요. 어쨌든 이거 세 번째가 나오는구나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이 쌍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찍는데 지금 바닥을 찍어주는데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추매 또 하고 또 추매 또 하고 추매 또 하고 결국에는 추매 해갖고 수익으로다가 돌려서 물량은 수익률은 얼마 안 되지만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실현할 게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확인식을 만들고 아마 내일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2-1번을 띄워놓을 거예요. 오전이 되면 그러면 요 종목은 아마 요 종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저점 종목에서 보시는 이런 종목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식을 만들어 놨나 모르겠네요. 7-1번을 안 만들어 놨네요. 어제 뭐 SFC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안 만들어 놨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 SFC도 올라갔고 시간에 해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 또 대아TI였나요? 어제 SBI가 어떻게 됐나 볼게요. 수익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제가 또 사고 팔고 이래갖고 저도 조금 정신이 없어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없으면 사실 저도 봐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내가 이 많은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싶을 정도로 관리하기가 힘든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저도 상당히 편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도 좋아지고 보는 여러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체결 내역 통보 같은 거 넣어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고 있구나. 쟤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지? 라는 거를 해소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저도 또 좋더라고요.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수익 나는지 다 보여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처음에 하던 종목 장이 시작하면은 막 매도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매수를 먼저 해가지고 쭉 사놓고 팔고 좋은 사람들 여기부터 사가지고 사고 그거는 추매 이것도 수익으로다가 오늘 올라갔죠. 꼬리 달고선 음봉에서 잡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뉴프라이드 쭉쭉쭉쭉 사고 동구바이오 또 사고 S-오일은 매도하고 이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또 사고 기다렸다 매수한 거죠. 이때 나왔을 때보다 한참 아래서 매수하고 사실은 27,000원 아래도 걸려 있었는데 안 사진 거죠. 그러니까 분할을 몇 분할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장이 그렇게 막 딱딱해서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을 그리고 흔드는 폭이 좀 있다 보니까 분할을 갖다가 한 5분할에서 6분할 막 이런 식으로 다 해놓거든요. 그리고 매수가 된 다음에도 이게 또 여기서 흔들어주네? 그러면 판돈 가지고 또 5분할 6분할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면은 그냥 꽁돈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렇게 여기도 보면 LB세미코는 본전 단가에서 이제 자꾸 사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많아져갖고 본전 단가에서 일부를 매도를 해놓고 이제 오르더라도 욕심을 그냥 덜 부린 거예요. 좀 팔아갖고 덜 부렸다고 생각하면 되고 좋은 사람들 쭉쭉 또 샀고 현대해상 샀고 이것도 사서 수익으로다가 오늘 산단가보다 수익으로다가 마감했고 S모도 수익으로 마감했고 오늘은 뭐 전부 다 수익이네요. 리프라이드도 저기 매도를 하고 또 결국에 또 수익 매도도 했고 수익으로 마감도 했고 지금 단가보다 더 위에서 팔았고 잘한 거죠. 그리고 SFC 어제 사갖고 평단 낮춰놓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마이너스가 좀 커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큰데 상관없죠. 나는 추매한 것만 가지고 파니까 추매한 것만 가지고 수익 나고 10% 이상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도 옛날에 물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50% 마이너스 됐을까?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시스템상 걸리면 사요. 그리고 또 팔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물려있던 거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또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종목을 정리할 예수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종목의 평단 낮추는 거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고 언제든지 내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가 사람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특수건설 같은 게 물려있던 거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또 사면 되니까 저기 일정 부분에서 거의 고점에서 매도했죠. 그래도 9,470원이면 고점 부분인가? 9,000 어디야? 9,370원. 그래도 많이 높은 데서 팔았네. 거의 고점 부분에서 팔았네요. 고점 부분에서 잘 팔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올랐고 그거보다 약간 더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내려오는 거 생각을 했을 때는 맞게 매도한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마지막에 올라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이제 종가에 산 금액도 좀 되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해서 다 판 게 아니고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놓고 예수금을 또 맞춰야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SFC도 팔고 대하티아 내려왔을 때 또 사고 기존에 물려있던 것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부 매도를 해가지고 또 예수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상한가가 올 때쯤 되면 상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 나올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거든요. 특히 저점에서 반등했던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매도를 해놓고 그 돈 갖고 그 종목이 내려오면 그 종목을 사도 되지만 종목이 많을 때는 다른 종목을 사서 거기서 수익을 내도 어차피 같은 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은 돈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설명하기가 편하네요. 신규 매수 이렇게 대하TI 좋은 사람들 뉴프라이드 한국콜마 한국콜마만 수익이 아닌 상태로 마감을 했네요. 근데 밑에다 걸어놨는데 제가 욕심을 부렸는지 거기까지는 안 내려오고선 저기 중간 지점에서 끝나는 바람에 요거는 이제 그냥 근데 뭐 오늘만 기회가 아니고 내일도 살 수 있는 거고 기회 되면 평단은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량 매도한 종목은 오늘 없었고요. 분할 매도한 종목은 S-오일, SFC, 특수건설은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추매를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 지금 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죠. 동구바이오 제약, LG 디스플레이, 현대해상, S모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실현을 안 했지만 이제 실현한 종목도 있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제가 실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S모랑 LG 디스플레이 실현을 했는데 실현을 하면 이게 내일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추매는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좀 더 팔아요. 그리고선 내려오면 또 살 생각으로다가 추매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내가 수익 난 돈으로다가 사게 되면 예수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내가 5만원 주고 샀는데 내가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게 실제 산 돈이 나중에 2만원이나 뭐 3만원에 사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팔고 매수, 팔고 매수, 덜해서 매수. 그러면 평단 낮춰가면서 수익은 챙겨가면서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려면 이 내역을 봐야 되는데 비중 관리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몇 개를 샀다가 몇 개를 팔고 숫자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혼선이 될 것 같아서 참고만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고 제가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저런 종목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가끔 실수해갖고 저도 지난번에 그 뭐였죠? 포스코 ICT 마이너스 16% 그냥 내려갔죠. 근데 이제 기다렸다 수익 내서 또 나올 거예요. 그걸 그때 내려간다고 제가 중간에 잡아갖고 잡지 않는 이유는 그날 내려가는 날 그거 잡아야 그냥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밖에 안 되니까 안 잡은 거예요. 하지만 아래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면 다시 또 매수를 해서 그거 갖고 수익 내면서 한 번에는 못 살려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수익을 내면서 다시 평단 낮추면서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거예요. 주식하다 보면 그냥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딴 데서 버는 돈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은 내 전체 자산이 커지면 그냥 저런 게 있었네? 돈이 엄청 작네? 이런 느낌밖에 안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내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하고 내 예수금을 증가시키는 거 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들어 제가 자꾸 말이 들어가고 말만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매수매도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